한 사람이 쓰는 말과 문장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시선에서 우리의 정치, 사회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너무 날선 또 너무 강한 말과 문장만 가득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줄 새로운 필진 김성환 평론가, 서효인 시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성환 평론가님은 네. 저 대신 대타 진행을 해주셔서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아니요, 대타 나왔을 때 제가 부탁드렸어요. 예. 제발 저 좀 섭외해 주세요. 아. 그렇게 했더니 이 코너에 저를 섭외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문장들이라는 지금 그래서 어떤 그 정치인의 말이나 네. 어떤 뭐 사회 좀 저명 인사들의 말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시인 중에는 서효은만한 사람이 없고 평론가 중에는 김성환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저희 제작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오자마자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서효인 시인 저는 네. 처음 뵙습니다. 예.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명성을 제가 자자하게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예, 네. 예. 이 코너 좀 맡아주실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저 PD님께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 전화에 그 이름이 뜨자마자 약간 각오는 했어요. 예전에 전에 저야 헤어질 때 제가 매몰차게 네. 뭔가 프로그램을 그만해야겠다고 예. 말씀드리면서 그만뒀거든요. 그때 아. 저한테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전화 받자마자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좀 시작했죠.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누구는 이렇게 막 간청하고 예. 누구는 이렇게 이전에 했던 것 때문에 이거 좀 뭔가 이게 다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네? 저는 동등하게 이렇게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문장들이라는 이 코너로 한 20여 분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본격적으로 두 분이 골라오신 지난 한 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문장을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예, 이거 아주 짧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심플하네요. 일단은 네.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에 부산 범어사를 찾아가서 남긴 말이고, 먼저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그리고 명태균 리스크,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를 조금 구성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에요. 예.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얘기 듣고 다양한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조국 대표가 생각났어요. 조국 대표요? 왜 그랬을까요? 조국 대표가 돌을 직접 맞으신 적은 없는 걸로 아는데. 돌을 던지겠다고 했거든요. 돌을 던지시겠다고 그랬어요? 작년 12월에 한창 출마할까 말까 언론의 예. 관심이 막 쏟아지는 시기에 그때 이제 DK 눈물이라고 하는 책을 내서 북콘서트를 했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네요. 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래가지고 총선에 나온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해석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국 대표가 입장이 좀 뒤집어진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조국 전 장관 수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수가 바뀌었다, 뭐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돌을 맞았던 사람이 내가 이제 돌 하나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든 돌에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두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좀 비교가 됐어요. 저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서효인 시인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저는 그 속담 생각났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 이게 돌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어릴 때 아주 그 동네 못된 친구들이 약간 약한 아이들 지나가면 돌 던지기도 하고 좀 그 소수자를 괴롭히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이 속담에서처럼 그냥 연못에 돌 던지면 그 연못에 있는 생물체 누구는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공격, 이유가 없는 공격. 그래서 나는 억울해. 라는 이미지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기가 어려운 위치가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돌이 다 빗겨나거나 돌을 들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좀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억울함이 배어 나왔구나. 원래 대통령은 좀 억울해하는 자리이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만 억울해하는 건 아니고요. 예. 클린턴 전 대통령 있죠. 미국 대통령. 그때 루인스키 스캔들이 터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자서전을 썼어요. 예. 거기에 그 당시에 자기가 어떤 심경이었는지 그 자서전에 썼거든요. 그 자서전에 스캔들로 정치 공세를 받던 무렵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문구가 새겨진 돌을 지니고 다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나 말고도 다 가늠하고 간통하고 너희들도 다 그렇잖아.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왜 나만 맞아야 돼? 난 너무 억울해. 나만 쓰레기야?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가 만인지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지만 어찌 보면 자기와 관련된 있는 스캔들에는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군요. 예. 그 억울하다는 게 내가 이 죄가 없어서 억울하다기보다는 예. 너도 잘못하지 않았어라는 억울함이라는 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 하는 건 너도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나도 뭐 이런저런 스캔들이 있고 여사 문제가 있으면 너는 어때? 뭐 전 대통령의 여사는 어때? 뭐 여당 혹은 같은 당의 나의 반대파의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셈이 된다는 거죠.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억울함이라는 게 배어난다. 이 두 분이 공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의 어떤 뭐 국정 개혁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몰라주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아니면은 나와 김건희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너무 과도하고 공격이 과도하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일단 여론조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22일에서 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 20, 부정은 70. 그리고 이제 역대 최저치 이제 22, 그 전주에는 22였으니까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 1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5%로 이제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모든 전 국민이 다 오해를 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죠. 물론 뭐 정확하게 따라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하는 문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거는 문장을 한번 좀 뜯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탄료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그건 인과응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대 바빌론식 사고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아니면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는 성경의 신약 성서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없는 자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가 저 여인한테 돌을 던져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제가 뭐 종교학자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파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세법에는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지른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알아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막 쓰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고개를 딱 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이 말씀 하시고요. 거기에 이렇게 도발하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시 몸을 굽혀서 계속 땅바닥인가 무엇인가 써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갖고 있는지 알았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보면 모세 십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거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일을 막 하고 있다가 너가 그럴 자격 있으면 돌로 쳐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그러면서 그 여성한테도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또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은 거는 이전에 고대 바빌론식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아까 탈리오 법칙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에서
예수님이라는 일종의 선지자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개념이 바뀐 거예요. 용서, 사랑 이런 개념으로. 예.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거나 또 어떤 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이게 오늘 또 이렇게 신학 강의까지. 아니, 제가 종교인은 아닌데, 예. 근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범어사에 가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예, 발언이. 예. 근데 기독교에서 원래 기원한 발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딱히 의식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거는 아니지만. 예,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예. 생각할 때는 약간 좀 의식을 하고 미리 생각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돌을 뭐 던져도 맞겠다라는 거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이 개신교 아니면 뭐 이제 천주교 이런 기독교에서 기원했을 거를 생각을 하셨을 것 그거는 같지는 아닌 것 않아요. 같아요. 예, 예, 근데 예. 제가 조금 그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대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고면하지 않고 가겠다,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뒤에는 또 업보란 용어가 나와요. 업보는 또 불교 용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이게 정치인들이 개불릭이라고 네. 개신교, 불교, 카톨릭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다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전에 개요에서 조사 방식을 빼먹었는데요. 무작위 추출된 무선 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였다라는 거 밝히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어서 예, 예. 말씀드리면요. 평론가님, 예, 예. 근데 그 업보라고 하는 용어는 음차한 거잖아요. 산스크리트어에 예. 카르마라는 단어를 음차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카르마라는 거는 행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내가 뭐 지은 악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전생에 그걸 지었으면 현생에 그 인과응보로 네. 그거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업보다 업보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윤 대통령은 뒤에 업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앞에서는 나를 칠 자격 있으면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약간 그렇게 듣고 보니까 뜯어놓고 보니까 좀 모순되네요. 예. 아 이거 하이브리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이브리드다라고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고 시인님한테 좀 여쭤보면은 왜 돌이라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약간 궁금해요. 돌이 되게 원초적인 무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 때나 들고 던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옛날 신석기 시대에는 돌로 네. 전쟁을 했겠죠. 네. 예. 그래서 나를 향한 이 공격이 뭔가 논리적이지가 않다. 나를 향한 공격은 지금 비이성적이다. 그리고 법치 안에 있는 공격이 아니다. 왜 나 불기소 처분 났는데 왜 공격하는 거지? 예를 들면 법적으로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주가 조작 김건희 네. 여사와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 났는데 왜 이거 기소 안 하냐 검찰을 공격하냐 이런 것도 그렇죠. 다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네, 그런 거죠. 논리 안에 있는 공격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석기 시대에 짱돌 던지듯이 나한테 하는 공격이다라고 지금 실제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아직도 우리가 지금 시대가 현대인데 예. 21세기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 석기 시대 비유니까. 때 얘기를 지금도 해야 되는 건가요? 비유니까. 왜 몽둥이들만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군요. 혹시 돌에 이 돌이 뭐 이미지나 아니면 돌이 사용된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뭐 예술 작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 이게 어떤 예로 사용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너무 살벌한 돌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다른 돌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요. 예, 원래 예. 좀 예쁜 돌도 있어요. 조약돌이나 아. 황소년의 소나기를 보면 소녀가 네. 소년이 약간 바보같이 굴잖아요. 나는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저 바보 녀석하고 개울가 건너편에서 조약돌을 탕 던집니다. 소녀는 끝까지 못 알아봐요. 그 돌의 메시지를. 그 돌은 나한테 관심 좀 줘. 이런 돌이었는데. 그렇네요. 네. 예. 이 문학에는 이런 아름다운 돌도 있다는 것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밀등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안 받아준 거네요. 네, 안 받아준 거죠. 면담이 실패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성복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인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라는 시집이 있어요. 이건 아예 제목에 돌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제목에 시는 없거든요. 근데 그 시집 전반에 보면 당시에 강고했던 가부장제, 권위주 이를 타파하려는 시적 시도가 돋보이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문자라고 불리는 뭐 아버지, 국가, 조국, 뭐 이런 애국심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내면에 갖고 있는 작은 것들을 더 드러내는
그 큰 우상들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시가 많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싸움의 기록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제가 첫 부분이 너무 막 욕도 나오고 욕설도 나오고 그래서 낭독해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 시의 내용이 다짜고짜 첫 줄부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때려요. 그리고 시적 화자는 둘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큰형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데 끝까지 이 화자는 그 장면을 고통스럽게 자기는 좀 무심하게 고통스러운 장면을 무심하게 묘사하면서 끝나는 그런 시거든요. 사실 이게 80년대 나온 시기 때문에 꽤 오래된 시예요. 그렇네요. 40년이 넘었네요. 네. 예. 근데 이게 뭐 상징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도 빗대어서 볼 수도 있겠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제가 아주 신심이 깊지는 않지만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이 네. 돌팔매질을 해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돌이라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투쟁의 상징도 되고 어쩌면 혁명의 상징도 되고 뭐 이렇다면 또 한쪽에서는 또 억울하게 내가 두드려 맞는 거에 이제 그런 이미지를 투사시키는데 결국은 이 다윗과 골리앗에 좀 비유를 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골리앗이고 던지는 사람이 다윗인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승태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그거를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도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물론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돌을 드는 것들은 약자들이 내가 무기가 없으니까 힘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이용해서 돌을 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미지가 저는 좀 강해서 이 돌을 선택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냐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윤동주 시 서시 보면 나오잖아요. 예.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는 그러면 던져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맥락이 와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어느 한 분이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그런 인간은 없다. 또 이렇게 또 해석해 놨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성찰을 위한 어떤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돌을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신도 성찰해 보라고 하는 윤리적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미 뭐 우리가 아까 뭐 석기 시대 얘기부터 시작해서 바빌론 시대 그리고 기원 후에 뭐 일종의 이제 종교가 정립되고 이런 시대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후에 발전한 근대에 오면 용서하라는 관점보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는 개념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그게 약자의 처지가 아니라 강자의 처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렸을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도현 시인의 굉장히 유명한 시죠. 너에게 묻는다. 예. 거기 보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도현 시인이 반쯤 깨진 연탄이라고 하는 시도 썼어요. 거기 보면 연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연탄은 또 나와 같이 같은 처지에 있는 약자 이런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쓴 그 문장에는 약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강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울림이나 공감을 줬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두 분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이 문장이 정확하게 이 상황을 표현해주거나 또 사람들한테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기엔 좀 힘들지 않나 이쪽으로 좀 모아지시는 것 같아요. 시인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사람들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짱돌을 짚던가요? 아니면 이해를 하던가요? 올컨이 하는 거죠. 올컨이라고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였는지 몰랐는데 예. 돌이었네. 여론조사 전화 받았을 때 답변하고 동료들이랑 술자리에서 이야기하고 화가 나 있고 한 게 뭔지 몰랐는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돌이었구나. 그래서 더 큰 걸 던지자. 네. 이제. 그리고 다른 돌로 바꿔볼까? 더 멀리 던져볼까? 어깨 운동 좀 해볼까? 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상황이 맞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좀 더 포용하거나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문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 문장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강단 있고 결단력 있고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은 목소리가 좀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고 좀 뭐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듣는 정치인이 있다면 예. 앞으로 이 문장 안 쓰는 게 좋다. 아, 이 문장은 안 쓰는 게 좋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런 명제는요. 현실에서 구현이 만약에 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예. 이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정치가 훨씬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윤리적 관점에서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회, 정치, 법 이런 영역을 다루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용어로는 부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느새 거의 다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이 문장들이라는 이 우리 야심찬 기획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두 분 어떻게 하셨는지 시간이 좀 짧나요? 금방 갔죠? 시인님. 네, 시간이 금방 갔는데 저 지금 약간 얼굴이 상기되네요. 좀 떨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주에는 네. 좀 더 자연스럽게. 네, 하실 더 수 있게. 뵙고 하면 자연스럽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론가님은 뭐 오늘도 메시처럼 종횡무진 활약해 주셨는데. 예, 예. 이게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코너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정치를 논하는 코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들을 뜯어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러모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아니, 얼마나 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도 사실 처음 해보는 코너라서 이게 이 문학적으로도 해석을 잘 하고 이게 정치적 의미나 이런 것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오늘 두 분이 워낙 잘해주셔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자, 공간 칼럼 문장들 오늘 첫 시간 두 분과 함께 돌 맞고 가겠다 이 문장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